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부의 기준이 앞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재개발, 재건축의 물건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미래의 여러분들의 자산 가치는 완전히 바뀌게 된다. 지금 한국에 있어서의 소국, 마켓 사이즈가 작죠. 이것은 전체적으로 부동산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부의 사이즈가 완전히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또 새롭게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는 정비사업, 특히 재건축, 재개발을 어디에 어떤 물건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완전히 부의 사이클이, 부의 기준들이, 부의 서열들이 바뀌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문정부와 나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제도 얘기하고 오늘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도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정부 마찬가지로 다르죠, 완전히. 무엇이 다릅니까? 문정부 같은 경우는 뭐죠? NL 계열이죠, NL. NL 계열입니다. 이거는 민족해방이죠. 네. 민족해방이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PD 계열이에요, PD 계열. 이거는 뭐죠? 네, 노동해방입니다, 노동해방. 네. 그래서 지금 민족해방이라는 PD 계열 자체가 이게 보시면은 뭐 종북좌파죠, 성격이죠. 그래서 진보 중에서도 NL과 PD계는 항상 원수지간입니다. 항상 원수에 싸우는 원수지간이죠. 사실은 민족이라는, 우리가 지금 막시즘, 마르크스 레닌주의에는 민족이라는 게 뭐 이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족주의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민족주의가 들어가면서 민족해방이라는 새로운 어떤 뭐 이데올로기, 이 만들어낸 것이 뭡니까? 이게 NL입니다. 이거는 순수 좌파적인 거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노동해방이라는 거는 사실 이 순수 좌파적인 부분들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프롤레타리 혁명이라는 이 노동해방적인 아주 순수한 순수 좌파 쪽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이제 뭐 기준들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난 문정부와 다르다고 매일 얘기한 게 이겁니다.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이 완화가 되지 않으면 시작이 안 됩니다, 이게. 시작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왜? 나는 노동해방의 입장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누구는 집을 사고 누구는 사지 못하고 이 상황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주거 문화에 대한 거는 주거 불안, 주거 문화라든가 이 주거 환경에 대한 이 문제들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용적률 500%인데 이재명은 4종주거, 윤석열은 준주거,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500%인데 4종주거지를 신설하겠다는 얘기죠. 이거를 400% 만든다는 거고, 500% 만든다는 거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준주거지 법상 용적률이 500%죠. 용적률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용어만 다를 뿐이죠. 그러나 사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지금 공약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공약이. 지금 보시면은 부동산 문제뿐만이 아니고 경제 문제, 다른 문제 똑같습니다. 현안들이 다 똑같아요. 어떤 현안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주거 취약이라는 문제, 주거 불안이라는 문제, 부동산이라는 문제가 똑같죠. 이 주거에 대한 문제죠. 의식주.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코로나죠.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영세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 보니까 이 공약들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 대동소이하거나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대통령 후보가 누가 나오도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왜 이 사람들이 차별성이 없어, 이 사람들이 왜 특징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똑같은 환경에서 주어진 이 환경을 지금 극복하려고 하는, 아니면은 주거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자, 불안이라는 문제를 만드는 것들을 이제 해소하자,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저는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야 대선 후보 용적률 상향 관련 공약을 보니까 공통점, 네, 똑같죠. 용적률 해서 똑같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용어의 차이일 뿐입니다. 용어. 두 후보는요,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윤석열 후보, 대선 후보 정비사업 보니까,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정비 기반 시설을 만드는 곳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용적률은 수치죠. 수치, 퍼센트니까 똑같죠. 이거는 용어가 다를 수 없잖아요. 퍼센티지니까. 그런데 밑에 보시면 층수 제한 완화하겠다, 완화.
안전진단 보시면은 30년 이상은 면제하고 이것도 또 완화 똑같습니다. 완화해야 지금 보시면은 구조 안정성이 아마 15% 정도로 갈 거예요. 구조 안정성이 15%로 낮아진다 그러면은 30년 넘은 아파트들은 다 안전진단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리모델링 문제는 지금 똑같아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의 문제된을 지금 하진 않았죠. 왜 그러냐? 이 리모델링을 하는 단지들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내가 지금 20년 넘었다 그러면은 이런 단지들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리모델링이 지금 하겠다는 단지들, 추진하는 단지들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규제 때문입니다. 규제를 다 풀어내는데 누가 리모델링을 합니까? 아무도 안 하죠. 그리고 공공시행 이런 부분도 다 똑같아. 그래서 뭐 종상향을 한다 어떻게 하냐 다 똑같은 거고. 그래서 이 두 후보의 차별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차별성은 하나 있겠죠. 환수를 어느 정도 하냐입니다. 환수를 많이 하느냐 덜 하느냐. 윤석열 후보는 환수를 조금 덜 하겠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덜 하겠다. 그래서 환수 문제도 사실은 차별성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차이점을 모르겠다. 그래서 이 기사가 좀 맞는 것 같아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안전진단 완화. 재건축 시장 기지개. 사실은 재건축에 추진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안전진단 문제고 1단계니까 이게 안전진단이 돼야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용적률을 올리겠다. 이거는 뭡니까? 사업성에 대한 문제죠. 사업성이 받쳐주지 않으면 정비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그래서 이런 사업성을 높여주겠다. 라는 문제다. 그래서 저는 재건축은 안전진단, 재개발은 사업성, 그 다음에 또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층수도 완화해주겠다. 그래서 1단계인 안전진단은 1번이 되겠고 사업성은 2단계 용적률을 높여주겠다. 층수는 완화해주겠다. 3번. 똑같아.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피해를 보는 단지들이 있을 거예요.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리모델링이죠. 누가 리모델링을 합니까? 아무도 안 하죠. 리모델링은 규제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규제. 사실은 내가 재건축이 안 되니까 이런 규제들로 해서 리모델링 하는데 이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4세대 아파트죠. 4세대.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완화가 되면은 이 아파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커뮤니티 중심의 3세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들이 전부 다 생기고 나면은 완화가 되면은 4세대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입지 하나뿐입니다. 입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기존에 있었던 3세대 아파트에서 이제는 4세대 아파트로 다 탈바꿈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재건축 재개발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앞으로는 부가 결정됩니다. 부의 서열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만큼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자산 투자가 있을 거예요. 뭐 주식도 있고 비트코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거기서 돈 버는 건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돈 벌려고 한다. 미래에 부를 창출한다 그러면은 부동산이 그래도 맞습니다. 인구가 줄어든다.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세대수는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는 이제 지금 정점을 찍고 이제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겠죠. 그러나 세대수 증가폭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 부의 서열을 결정하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재개발, 재건축의 물건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리모델링을 지금 추진하거나 리모델링을 선택한다는 것은 저는 이거 굉장히 저는 뭐 오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리모델링을 추진하다가 이것은 사업 추진이 중단이 되거나 그리고 투자의 방향도 리모델링은 아예 제외가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제외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층고죠, 층고. 청정고. 4세대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뭐 250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층고가 230에서 더 줄어들어. 그러면 이게 무슨 4세대 아파트고 1세대 아파트 가자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업성도 없을 뿐더러 지금 한 평당 3.3제곱미터당 800만 원 넘는다고 하는데 이게 사업성이 없죠. 그리고 리모델링 아파트는 안정성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기존의 벽식 구조에 있는 아파트에서 지금 내력벽을 철거하느냐 마냐 이 문제도 뿐만 아니고 구조적인 안정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광주에 뭐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외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부의 서열이 어디서 결정되느냐, 부의 기준은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물건에 따라서 앞으로는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